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발달재활대학원 유튜브 대학원 시간이고요. 네, 장야동 발달재활 선생님들의 심화교육 그리고 보충교육 위하여 우리가 전개하고 있는 유튜브 강의입니다. 네, MBPA 과학이 말하고 있는 장애아동 발달 재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이 MBPA 과학이라는 것은 Mind, Brain, Physical Activity, 정신뇌 신체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뇌 신체 활동.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속에 의지가 있죠. 의지가 뇌세포들을 연결시켜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을 위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의지를 가지고 뇌세포들을 연결시켜서 손을 위로 올리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를 조절해서 정신에서 뇌까지 자극이 전달되겠죠. 그 다음에 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세포가 이 운동신경을 통해서 신체를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게 정신, 뇌, 신체 활동이다라는 거죠. 정신과 뇌와 신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또 제가 박수를 이렇게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신체를 통해서 요 느낌이 뇌로 전달돼서 조금 아팠네, 뭐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신과 뇌와 신체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정신 속에 그 무의식, 정신 영역 속에 무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왔죠. 그의 제자인 융은 집단 무의식을 얘기한 거고, 또 그의 제자였던 아들러도 프로이드하고 좀 개념이 달라서 이제 개인 심리학을 전개하지만 다 그 맥락에서 전개를 해왔던 거죠. 그러다가 이 정신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몸으로 드러나는 행동, 그 행동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이 행동주의의 이론을 보면은 주로 그 동물의 심리학이다, 이런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를 통한 어떤 그 실험이라든지, 이 고전적 조과라는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다시 정신으로 돌아가서 무의식이 아니라 인지적인 영역, 그래서 인지치료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적으로 우리가 내담자 중심인 인본주의적인 이제 심리치료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 정신과 신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지행동치료까지 간 거예요. 인지행동치료. 그래서 인지행동치료. 그래서 이 무의식이라는 것은 배제된 채 인지행동치료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정신의 영역을 보면은 인지뿐만 아니라 이 기억의 세계를 무의식의 일부라고 본다면은 정서의 세계가 있어요. 이게 정서 중심 치료가 나오는 거예요. 정서 중심 치료. 그 정서 중심 치료가 나오는데, MBPA 과학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가 뇌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면 그게 인지다. 그쵸? 그리고 생각을 하다가 탁 느낀단 말이에요. 내가 고향을 생각하다가 고향에 대한 어떤 그리움이 착 밀려온단 말이에요. 이게 감정의 세계란 말이에요. 정서의 세계. 그러니까 인지와 정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또 내가 예를 들어 고향에 대한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이 어떻게 돼요? 뇌세포에 축적돼서 기억이 되는 거예요. 기억. 그쵸? 그리고 이 기억이 되고 내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던 감정도 조금만 지나면은 바로 또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과 인지와 정서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이 뇌와 신체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죠. 따라서 정신과 뇌와 신체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것이 정신 내 신체 이론론이고 MBPA 과학이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이, 프로이드는 이 정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정신 속에 이게 정신이에요, 정신. 그 인간의 정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기억의 세계, 축적된 정신이라는 기억의 세계를 가지고 학문을 논한 거죠. 이 기억의 세계 중에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MBTI 과학에서는 그 잠재적 기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인간의 사고 활동, 능동적 정신 활동이 있어요. 능동적 정신 활동. 이것을 인지라 그랬던 거예요. 인지. 그리고 인간의 정신 속에 수동적 정신이 있어요. 수동적 정신. 감각 기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신, 감정, 그리고 수동적 생각. 이러한 것을 정서적 영역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정서적 영역. 예. 그런데 이제 심리학에서 보면은 이 감정의 세계를 정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MBTI 과학에서는 이게 다 수동적 정신이다. 예, 뇌세포들의 능동적 연결과 수동적 연결로 만들어지는 능동적 정신과 수동적 정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M1과 M2와 M3는 하나로 연결되어서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걸 증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이고 여기가 인지고 정서가 되는 거죠. 인지와 정서와 기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양 심리학이 안과, 내과, 이비인후과를 나눠 놓듯이 인지, 정서, 기억을 나눠 놓는데 MBTI 과학은 이걸 융합하고 이것의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글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한글이 영어 알파벳 보면은 어때요? 이라는 게 알파벳 이가 어떨 때는 이 발음이 나고 어떨 때는 에 발음이 나죠. 어떨 때는 어 발음이 나요. 그런데 한글은 정확하게 아는 하고 어는 어예요. 그래서 한글은 이 세상에 못 표현할 소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과학적인 게 한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 가치를 잘 인식을 못했던 거예요. 한국인들의 가치를. 그러니까 이 MBTI 과학을 제가 창안을 했지만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네? 우리 대한민국의 이론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이론이 세계의 어떠한 심리학보다 뛰어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갑니까? 네. 저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신지식인, 우수 신지식인으로 제가 선정이 되면서 저는 많은 신지식인들을 만났어요. 많은 신지식인들을 만나면서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은 막 특허를 2,000개 이상 내는 분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세계를 생각하는 분들, 또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농업 분야에서 아주 엄청난 업적을 이루는 이러한 분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의 창의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한국인들의 능력을 너무 평가절하했던 것은 아닌가.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 6위까지 올라가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어때요? 세계를 다니면서 삼성의 브랜드가 돌아다니고 현대 브랜드가 막 돌아다니는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한국인들의 능력과 가치를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능력들이, 이러한 정신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능동적 정신과 축적된 정신과 수동적 정신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정신과 뇌와 신체가 하나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치료, 정서치료, 언어치료, 행동치료를 나누면 돼야 안 돼요? 하나인데 어떻게 나눠요? 하나인데 어떻게 나눠요? 인간의 발달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뇌세포들이 손상되면 어떻게 돼요?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정서 능력도 떨어지고 기억도 떨어지죠? 인지, 정서, 기억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뇌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언어도 기능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네, 이 발음기관이나 음성기관들, 조음기관들이 다 뇌와 연결되어 있죠. 그쵸? 또 뇌가 손상이 되니까 감각 기능도 떨어지게 돼요. 왜? 감각도 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눈과 뇌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보는 거죠. 귀로 듣는 게 아니라 귀와 뇌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듣는 거죠. 또 코로 냄새를 맡는 게 아니라 코와 뇌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냄새를 맡는 거예요. 혀로 맛보는 것이 아니라
혀와 뇌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맛을 보는 거죠. 그쵸?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피부와 뇌와 정신이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거죠. 이런 거를 MBPA 과학은 완벽하게 설명하고 정리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MBPA 과학이 이제 심리학의 마지막 정점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제 심리학의 정점을 찍게 되고, 그리고 심리치료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느냐, 또 아동 발달 재활은 어떻게 가야 하느냐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MBPA 과학이라는 것이 저는 미국에서 탄생되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탄생됐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학문을 할 때 나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그런 학자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새로운 학문을 창안해서 그 학문을 세계화시키겠다. 이런 꿈을 꿨어요, 저는. 그게 이제 제가 20대에 꿨던 꿈이에요. 24살에 이 뉴턴이 만율력의 법칙을 창안하고 아인슈타인이 26살에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듯이 이 MBPA 과학 또한 제가 20대 초반에 MBPA 과학을 창안을 해가지고 이제 MBPA 과학을 발표하게 되죠. 그래서 뭐 저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이 하나의 학문을 전파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갔고 해외에서 많은 활동을 하면서 진짜 뭐 미국,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뭐 일본, 중국 다양한 나라와 관련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 MBPA를 전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저는 고안을 했던 그랬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이 전파하는 일에 이제 마지막 역할이 여기서 전개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강의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장애아동 발달 재활을 전개할 때 이 신체로부터 뇌와 정신이 전개가 되고 있는 이런 PBMA, 이게 P가 신체죠, B는 브레인, 그 다음에 뇌, 그 다음에 M은 정신, A는 액티비티. 이게 바로 감각통합치료인 거예요. 감각통합치료. 그러니까 MBPA, 정신, 뇌, 신체활동, 이것을 우리가 심리운동이나 운동재활치료, 이쪽이 전개가 된 거죠. 신체만 가지고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행동치료 영역이라고 하고, 요 능동적 정신을 인지치료 영역이다. M1, 기억의 세계를 일부분을 우리가 무의식에 대한 정신역동 치료들, 정신분석 치료다. M2를 정서 중심 치료다. 이렇게 하면은 MBPA 과학은 이것을 다 연결시킨 총체적 융합 재활이 되는 거예요. 총체적 융합 재활. 그래서 우리가 인지, 정서, 사회성, 언어, 행동이 모두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융합돼서 재활돼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아동 재활, 또 심리치료, 특수교육, 유아 교육자들, 또 장애아동이나 유아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은 이 이론을 이해하게 되면은 아마 우리가 발달의 원리를 보다 아주 자명하다라는 것은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명하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